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8부입니다. 1722년 청나라의 최대 성군이라 평가받는 4대 황제 강희제가 죽고 그의 아들 옹정제가 5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강희제보다 옹정제를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옹정제는 또 어떤 모습의 명군이었을까요? 옹정제는 강희제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본디 옹정제의 형이 황태자였는데 강희제와 사이가 좋지 못해 폐위되고 다른 여러 황제들이 황희 계승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중 옹정제만큼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황제들의 황희 계승 쟁탈전에 신물이 난 강희제는 옹정제를 후계로 삼았죠. 또한 강희제가 자신의 손자들 중 옹정제의 아들을 유독 예뻐했다고 하고 후대의 많은 학자들도 옹정제의 아들에 대한 이 강희제의 각별한 총애가 옹정제를 후계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손자가 훗날 걸륭제입니다. 4대 황제 강희제는 대외원정을 통해 청나라의 영토를 팽창시켰다면 5대 황제 옹정제는 내치에 집중하여 그 넓어진 영토를 유지시킨 황제랍니다. 옹정제는 밤낮 없이 일한 대표적인 워커홀릭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강희제가 노년에 들어 쇠약해졌을 틈을 타 청나라 조정의 대소신료들 가운데 부패한 신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신하들은 물론 각 지방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가렴주거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하게 엄벌하고 해이해진 관리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 정치의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옹정제가 새로이 신설한 정보부처가 있었는데 바로 군기처였습니다.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위한 특설기구란 명목으로 신설한 군기처였지만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명목하에 8기의 기주들이나 주요 귀족층들의 군사력 내지 경제력을 억제하고 뺏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기구이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존속하는 상설기구로서 왕명의 비공식적인 출납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 중앙 관료나 지방 관료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서신을 보내는 주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주접의 양을 대폭 확대하면서 군기처에게 주접 업무를 전담하게 했고 황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업무를 도맡고 담당하고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옹정제 때 바야흐로 8기의 모든 기주들을 황제가 전부 직할로 삼게 된답니다. 군기처의 힘은 날로 비대해져 청나라 중기에서 말기에는 국가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답니다. 그리고 옹정제 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재정 악화였습니다. 강희제 때 많은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국고가 적자 재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 이 청나라의 재정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더불어 세금 개혁도 단행했는데요. 중국은 명나라 중기 장거정의 개혁으로 잡다한 세금을 전부 철폐하고 인구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 두 가지 세금만 남겨놓고 세금 납부는 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강희제 때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과중되자 강희제는 정세를 인구 증가량을 무시한 채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렸죠. 하필 강희제 연간에 중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세금량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매우 증가하니 국가 재정에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정세가 고정되어 있어도 정세를 내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농민의 수도 많았고 옹정제는 파격적으로 정세를 없애버립니다. 대신 지세의 양을 대폭 늘리는데요. 지세란 토지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거두겠다는 세금 개혁이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잇따랐지만 옹정제는 황제권을 강화해 놓은 터라 세금 개혁을 단행했고 정세가 사라지니까 도망갔던 농민들이 다 돌아와서 이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토지 면적이야 충분히 지세를 낼 수 있을 정도여서 부자들에겐 많이 걷고 중산층에겐 부담 없이 지세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국고 회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지세 확대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땅 부자들은 대다수 명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한족 신사층 힘 빼내고 만주족을 더 우대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옹정제의 이러한 세금 개혁을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옹정제는 지방제도도 개혁을 했는데 한 번은 서남부 지역에서 토착 소수민족인 묘족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묘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직까지 중국 최남도 지역에 대해선 청나라 조정의 지배력이 완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옹정제는 개토 귀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청나라는 남명 정권과 3번의 난을 진압한 뒤로 남부 지방까지 전부 직할령으로 삼았지만 워낙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남부 지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엔 토착민들을 토사로 임명해서 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지나치게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또 반란도 일으키니 옹정제는 토사를 폐지하고 남부지방에도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죠. 외교 방면에서도 옹정제는 과거 아버지 강희제가 러시아와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부터 40년 후 캬흐타 조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면 캬흐타 조약은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것인데요. 이때 몽골은 청나라의 영역이었고 이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 국경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군주라면 마냥 착하지만은 않죠. 어느 정도, 최소한은 마키아벨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옹정제도 그랬는데요. 청나라에는 여전히 만주족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옹정제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습니다.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부터 이미 신사층 가운데 공식적인 문서나 사적인 문집에 만주족을 깎아내리고 명나라를 향수하는 글을 실었다가 화를 당한 이른바 문자의 옥사건이 있어왔습니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1726년 강서성의 과거시험 주관자였던 사사정이 시험 문구 중에 유민소지라는 글귀를 넣었는데 한자 유는 한자 옹과 비슷하고 한자 지는 한자 정과 비슷하여 옹정제를 비아냥대는 게 아니냐는 모함을 받아 고문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사정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사사정 사건으로부터 2년 뒤였던 1728년 제하의 어느 지식인 신사층의 증정이 노경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한족의 악종기에게 반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노경은 청나라 조정이 운영하는 각 지방별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로 같은 한족이라도 청나라에 복역하는 부대이니 반청사상이 강했다고 볼 순 없죠. 옹정제는 그저 화로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증정을 불러서 대체 한족들이 오랑캐와 중화를 나누는 그 중화사상이 뭐냐며 그 중화사상을 자신에게 설득시켜주면 살려주겠다고 토론을 했는데 증정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렸다고 합니다. 이때 옹정제의 토론이 명토론으로 평가를 받아 옹정제 스스로 이때의 대화록을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대의강미록에 수록된 옹정제의 발언을 일부 발췌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한가, 포악한가를 두고 화의를 구분을 해야지 태어난 땅을 두고 화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서용 사람이지만 그 성덕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만 따지고 보면 되지 왜 출신 가지고 오랑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러한 옹정제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듯 싶습니다. 증정은 옹정제에게 완전히 설득되어 청나라 조정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증정이 가장 존경하던 한족 지식인이었던 여유랑은 부관 참시되었고 그 가족과 제자들도 16세 이상은 모조리 처형, 16세 이하는 노비가 되는 등 큰 화를 당했습니다. 증정은 훗날 이때의 사건이 재점화되어 처형당하긴 합니다. 1735년 옹정제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매일을 밤새며 일을 하던 옹정제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옹정제의 재위 기간은 12년으로 마지막 2년은 거의 정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그간 실무는 후계자였던 옹정제의 아들이 맡았습니다. 1735년 옹정제 사후 그 후계자가 청나라의 6대 황제로 등극했으니 바로 권륭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 3명의 유능한 군주들이 연달아 즉위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희제, 옹정제에 이어 권륭제를 통해 청나라는 전성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옹정제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권륭제는 옹정제의 넷째 아들입니다. 강희제도 옹정제도 아들들이 정말 많아서 언뜻 권륭제의 등극이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유목왕조에서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을 뿐더러 권륭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할아버지 강희제의 총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총명함과 명민함은 물론 예의가 워낙 빨라서 강희제가 유독 권륭제를 예뻐했습니다. 강희제가 옹정제를 후계로 정한 것도 손자 권륭제 때문이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권륭제도 할아버지 강희제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권륭제의 업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강희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륭제는 어떤 황제였을까요? 9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